한국 북부교외의 어느 주말 오후, 푸른 논 위로 희미한 햇살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가끔씩 오토바이 몇 대가 지나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고 싶어하는 도로 구간이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수풀과 광활한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마을의 건설 노동자인 성민 씨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가 움푹 패인 길 위에서 덜커덕거렸다. 그의 등에는 몇 가지 도구가 들어있는 배낭과 아직 먹을 시간이 없었던 차가운 밥 한 가마니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눈은 항상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으로 빛난다. 성민은 눈앞이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길가에 흰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밝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핸들 위로 몸을 숙인 채 어리둥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는 조금 주저했다. 그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멈추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이모,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성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느라 약간 쉰 듯했다. 그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봐요. 제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1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성민이 주변을 둘러보니 황무한 길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날이 어두워질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앞바퀴를 바라보았다.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아마 못에 부딪혔을 거야. 타이어 교체를 도와드릴게요. 그는 재빨리 배낭을 벗고 플라이어 한 쌍과 몇 가지 기본 자전거 수리 도구를 꺼냈다. 나영이라는 여성은 대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그녀가 이 길로 혼자 차를 몰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남자를 보는 게 조금 망설여졌지만 성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그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성민 씨는 매우 신속하게 작업해 오래된 타이어를 제거하고 예비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에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차 참 예쁘네요. 멀리서 일하시는 건가요? 나영은 미소 지었다. 저는 방금 고향에 일하러 왔어요. 아직 길도 잘 모르겠어요. 이곳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단 20분 만에 성민 씨는 타이어 교체를 끝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진심 어린 미소로 나영을 바라보았다. 끝났어요. 이제 차는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타이어를 점검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나영은 감동해서 지갑을 꺼내 그에게 돈을 건넨다.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뿐이야. 그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감사의 표시로 술 한 잔 사드릴까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는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영을 따라갔다. 두 사람은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길가 카페를 하나 찾았습니다.
가게는 단순하지만 깨끗하며 나무 테이블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주인은 사랑스러운 이빨 없는 미소를 지닌 친절한 노부인입니다. 나영은 사탕수수 주스 2잔을 주문했는데 한 잔은 자신을 위해, 한 잔은 성민을 위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고 앉아있는 건설 노동자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퇴색된 작업복과 힘든 일로 굳어진 손으로 매우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편안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진실성입니다. 성민 씨, 이 직업에 종사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나영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나영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거의 10년 동안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익숙해져서 버틸만 합니다. 나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근면해 보이네요. 당신은 매우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직업 경력 10년,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맞죠? 성민은 사탕수수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요. 저는 그저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미래의 작은 수리점을 열어서 일을 덜 어렵게 만들고 싶어요. 건설 노동자의 기대 수명은 매우 짧아요. 늙고 약해지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예요. 성민의 진심 어린 말에 나영은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작고 단순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수입도 안정적이어서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나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성민이 미소 지었다.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격려를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영은 시계를 보며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으려면 계속 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사탕수수 주스 2잔을 사려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노부인 주인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친구는 종종 내 가게에 와요. 정말 느긋한 성격이에요. 오늘은 두 분을 대접할게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영은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성민이 단골 손님이라는 사실에 은근히 놀랐다. 여기서 그는 그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성민이 단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 나영은 헤어지기 전 성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무언가 필요하면 전화만 주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은 명함을 받아 부끄러워하며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길에 자동차의 불빛이 비치자 그는 갑자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졌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민은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집은 정원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래된 바나나 나무 몇 그루와 그 맞은편에 오래된 해먹이 걸려 있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노란빛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민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지만 민첩한 분이셨는데
난로 옆에 앉아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불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헌. 오늘 피곤하니? 그녀는 여전히 재빨리 장작을 부엌으로 옮기며 물었다. 네. 정상이에요. 엄마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덜 피곤해요. 성민은 대답하고 배낭을 내려놓고 저녁을 차리기 위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웃는 게 뭐가 그렇게 웃기니? 복권 당첨됐어. 성민이 엄마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을 숨길 수 없었다. 성민은 나영이를 길가에서 만난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그녀의 타이어 교체를 도왔다는 것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 나영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았다. 성민에게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곧 조용해졌다. 어서 식사하세요. 내일은 막을 거예요. 직장에 갈 때는 물을 많이 가져가는 걸 잊지 마세요. 그녀는 평소처럼 조언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멍하니 나영의 명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그토록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느낀다. 다음 날, 성민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갔다. 일이 힘들어도 그는 더 열심히 일한다. 마음에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때때로 그를 놀렸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성민은 그냥 웃어넘겼다. 나영은 그날 이후 다시 회사로 복귀해 일상 업무를 이어갔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회의로 바빴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와 진지한 말투의 건설 노동자 성민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에게 그토록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 남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영은 갑자기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에게 즉시 알아차리게 했다. 안녕하세요. 나영 씨. 저는 저번에 타이어 교체를 도와주셨던 성민이에요. 그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아, 성민아. 기억나. 오늘 왜 전화했어? 뭔가 문제 있어. 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귀찮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제 제 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고장났어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걸 기억하는데 아마 차를 수리할 만한 평판 좋은 곳을 알고 계실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나영은 성민이 그렇게 수줍어하는 게 재밌다며 웃었다. 잠깐만요. 저는 센터 근처에 좋은 수리점을 알고 있어요.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성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아니면 내가 그곳에 들러서 수리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어. 거기 도로는 찾기가 좀 어려워. 성민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한 듯했지만 둘 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은 성민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만남의 장소로 차를 몰았다. 나영은 길가에 웅크리고 서서 마치 긴 여정을 많이 겪은 전사처럼 근처에 차를 세우고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성민 씨, 차에 타세요.
제가 수리점에 데려다 줄게요. 그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하며 그녀의 밝은 미소가 분위기를 덜 어색하게 만들었다. 성민은 잠시 주저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차 뒷좌석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고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는 나영이가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항상 거울을 보고 다른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그를 더욱 감동시켰다. 그 길에서 나영은 재치 있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 있었어. 길을 잘 아는구나. 네. 저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농장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건설 노동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다 겪어봤습니다. 눈을 감고도 그 길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성민은 미소 지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지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온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제 투어 가이드가 되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성민은 놀랐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나영이 자신이 만나왔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겉보기에 성공적이고 주변과 다르지만 매우 다가가기 쉽고 친절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나영은 성민을 그녀가 전에 알고 있던 큰 차고로 안내했다. 그곳의 정비공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성민의 오토바이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영은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근처 카페에 앉아 있으라고 권했다. 성민은 수줍어했지만 계속 따라갔다. 카페는 강가에 위치해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주변의 야생화 향기를 실어갔습니다. 나영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골랐다. 그녀는 밀크커피 2잔을 주문한 뒤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성민을 돌아봤다. 성민 씨, 왜 자동차 수리점을 여는 꿈을 꾸시나요? 지금의 직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성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사실, 건설 노동자는 정말 힘들어요. 누나. 매일 햇볕 아래서 일해야 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지쳐요. 하지만 수리에 대해 더 배우면 나중에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고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어요. 성민의 대답을 듣고 나영은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단순한 남자가 그렇게 깊고 책임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물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봤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돈도 충분히 저축하지 못했고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해요.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가 자신의 삶, 매일 일하는 동안 발견한 어려움과 작은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성민의 오토바이는 어두워지기 전에 수리되었습니다. 그는 나영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곳은 수리를 잘하니까 필요하면 들러도 돼요. 나영은 떠나기 전 성민에게 내 명함 꼭 챙겨. 뭐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일깨워줬다. 성민은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으로 치솟았다. 그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영이를 만날 때마다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고 평범한 세상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성민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날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나영 씨의 격려의 말과 진심 어린 눈빛은 그에게 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동기부여의 원천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성민은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나영의 명함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함과 함께 흰 종이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매우 바쁘고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영이가 수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성민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불안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천천히 전화번호를 돌렸다. 나영이 그날의 마지막 계획을 막 끝마쳤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던 중 성민의 이름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성민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는 그의 긴장을 덜어주었다. 네, 잠깐 귀찮게 해드릴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동차 수리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만한 평판 좋은 곳이 있나요? 나영은 잠시 침묵한 후 곧바로 대답했다. 네, 몇 개의 센터를 찾아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부할 계획이신가요? 직장은 어때요? 네, 저는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도하고 싶습니다. 나영은 그 말을 들으며 그의 목소리에서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성민처럼 꿈과 의지를 가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성민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나영이 기꺼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성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후 나영은 성민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시내 중심가에서 평판이 좋은 오토바이 수리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센터가 숙민 씨와 같은 사람에게 적합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나영 선생님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수업의 질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민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감동했다. 그는 등록센터에 갈 시간을 즉시 정했다. 떠나기 전 그는 나영이에게 다시 한번 전화해 고맙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냥 공부만 잘해. 성공하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줘. 센터에 도착한 성민 씨는 넓고 현대적인 공간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친절합니다. 선생님이란 수년간의 직업 경험 덕분에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설렘 가득한 기분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은 밤에 일하고 학교에 다녔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엔진 테스트, 버그 수정부터 보다 복잡한 오류 수정까지 새로운 기술이 점차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는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나영 씨의 격려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영은 성민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전화해서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 자신의 진행 상황을 말할 때마다 그녀는 행복을 느꼈다. 성민은 바쁜 생활 속도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는 이른 아침에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갔다. 오후에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직업훈련센터로 가세요. 성민 역시 가끔 피곤함을 느끼지만 미래와 작은 집에서의 엄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성민은 갑자기 나영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성민 씨, 오늘은 시간 있어요. 제 집에 놀러 오세요. 정말 좋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성민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했지만 여전히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는 또한 그가 이제까지 자신을 도와준 나영이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동의하며 주소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민은 도착하자 놀랐다. 카페는 작은 돌길과 반짝이는 노란 조명이 있는 푸른 정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영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가까이에 작은 테이블이 있는 은밀한 구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성민이 들어오자 그를 맞이했다. 오늘의 나영은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다르고 상냥한 모습을 선보였다. 미소가 얼굴 전체에 퍼져나간다.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 공부는 잘 되고 있어. 그녀는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성민은 수줍게 웃으며 앉았다. 괜찮아요. 언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미래에 대해 불확실했을 거예요. 나영은 고개를 기울여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조금만 도왔을 뿐이야. 나머지는 너한테 달려있어. 너는 정말 훌륭해. 모든 사람이 너처럼 변할 만큼 용감한 건 아니야. 그 말은 성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화는 나영이의 회사 일, 성민이의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 등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나영은 성민이 마을 아이들이 다 모여서 들판에서 귀뚜라미를 잡고 연을 날리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뻤다. 시골 생활은 가난하지만 재미있어요. 누나, 성민 씨는 그리운 미소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제 삶은 항상 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요. 나영은 한숨을 쉬었다. 성민은 나영이 성공하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 역시 자신만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직 젊잖아. 숨 막히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 네가 말했듯이 변화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영은 성민의 말의 깊이에 놀랐다. 그녀는 육체 노동만 할 줄 알았던 남자가 그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 만남 이후 나영과 성민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성민에게 나영은 그가 자신과 꿈을 더 믿게 해주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의 자동차 수리 교육 과정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교사들은 그의 근면성과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민은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다. 시골에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요. 돈을 좀 모으기 위해 잠시 일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조언은 성민이 영원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꺼내 나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영 씨, 내가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면 어때요? 실용적일까요? 좀 걱정이에요.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성민은 설렘 속에 앉아 답장을 기다렸다. 성민의 메시지에 나영이 거의 즉시 답장했다. 당신은 자동차 수리점을 여는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당신은 기술과 결단력이 있고 고향의 시장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것은 당신이 구체적으로 계산했는지입니다. 자동차 수리점을 여는데 필요한 자본은 얼마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잠재 고객은 누구입니까? 성민 씨는 읽어보고 나영 씨의 질문이 매우 적절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해왔을 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대답했다. 맞아요.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영은 문자 대신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마. 내일 밤에 시간이 있어. 괜찮다면 내가 내 집에 가서 같이 계획을 세울게요라고 말했다. 성민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나영이 매우 지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영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영은 노트북과 몇 가지 메모를 가지고 성민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작은 집은 청소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은 거실 구석에 깔끔하게 놓여서 임시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영은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리점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도구와 기계를 사야 하나요? 공간을 임대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얼마가 될까요? 나영은 화면에 요점을 빠르게 적으며 물었다. 성민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잠시 생각한 후 각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다. 기본 도구 키트 3개, 공기 펌프,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리프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고향의 임대료는 한 달에 $200만 정도일 거예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다. 운영비는 고려하셨나요? 전기, 물, 장비 유지 관리 비용. 성민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자동차 수리점을 여는 건 단순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처럼 대해야 해요. 초기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신중하게 계산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성민은 정신을 차렸다. 이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하면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토론하며 앉아 있었다. 나영은 성민이 구체적인 비용, 고객 찾는 방법, 자동차 수리점 홍보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열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고향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지원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성민은 노트를 들고 나영이 정성스럽게 적어준 의미심장한 대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만 고맙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떠나기 전 나영은 성민을 돌아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기억해. 넌 자신을 믿어야 해.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성민의 가슴에 불처럼 새겨져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 씨는 창업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자동차 수리 도구 가격과 적합한 건물에 대한 가격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성민은 나영이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민이 도구 목록을 확인하느라 바쁠 때 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했다. 성민 씨, 방금 우리 지역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연 대회에 대해 읽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을 여는 계획을 발표하면 상을 받고 자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도해 보시겠어요? 성민은 조금 놀랐지만 곧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이에요. 언니,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영은 마치 성민의 꿈에 내기를 하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성민은 나영이가 소개한 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 다음 주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은 밤, 성민의 작은 집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그는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영이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편집했습니다. 이 대회는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인 구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민은 전날 밤 어머니가 다림질해둔 깔끔한 옷을 입고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홀에 들어섰다. 나영이도 일찍 와서 앞줄에 앉아서 늘 응원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약간 떨렸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동차 수리점을 오픈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다. 그는 자신이 사는 시골에서는 오토바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평판이 좋은 수리점을 찾기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을 공유하고 고객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청중 모두가 주에 깊게 경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민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이는 그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녀 역시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의지가 강한 남자 성민이 무대에 서서 자신의 꿈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민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품위 있는 목소리의 늙은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막 시작했을 때 고객이 자동차 수리점을 신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민은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성실함과 양질의 서비스가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평판을 매우 중시합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일하면 고객이 자동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민의 대답에 강당안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나영은 성민이 심사위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것을 알고 미소 지었다. 결과는 그날 마지막에 발표되었고 예상대로 성민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상은 아니었지만 지역 사회로부터 자본 지원과 인정을 받은 이 상은 그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나영이는 눈을 빛내며 축하해주러 달려갔다. 보셨죠?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이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설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고맙다고 말하지 마. 이게 내가 열심히 한 일이야. 이제 가게를 여는 계획에 집중해. 모든 게 시작일 뿐이야. 나영이 눈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며 대답했다. 군 대출 프로그램에서 받은 보너스와 추가 지원을 바탕으로 성민 씨는 자신의 자동차 수리점을 여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몇몇 전직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성민 씨는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성민 자동차 수리점, 평판이 최우선이라는 간단한 간판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이 오픈하는 날,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나영 씨도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참석했다. 자신의 자동차 수리점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성민 씨의 마음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민 자동차 수리점은 문을 연 지 며칠 만에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마을 사람들이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고향 아들을 부양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민 씨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작업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는 각 자동차를 철저히 검사하고 꼼꼼하게 수리하며 항상 고객이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점차 성민의 명성이 퍼져나갔다. 그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고 이웃 마을의 사람들도 그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대형 오토바이 매장 주인인 도윤 씨는 성민 씨의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노련한 업계 베테랑이며 강인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 수리 파트너를 찾고자 왔습니다. 성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그를 맞이했다. 도윤 선생님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성민 씨는 걱정도 했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윤 씨는 성민 씨에게 자신의 매장에서 고객이 구매한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증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민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감히 수락할 수 있겠어? 책임감 있고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 도윤 씨가 도전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성민은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다. 네,
수락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성민 씨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축적된 이익을 이용해 더 많은 기계에 투자하고 조수를 고용했습니다. 일이 점점 바빠졌지만 성민 씨는 여전히 헌신적이고 사려 깊은 업무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도윤 씨의 가게와의 협력 덕분에 가게의 손님이 크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나영 씨는 가끔씩 가게에 들러 케이크나 커피 등 작은 선물을 가져가곤 한다. 그녀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성민이 직장에서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점점 더 큰 상사처럼 보이네요. 성민은 고개를 긁으며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저 제 일을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를 열 수 있지만 당신처럼 아무나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나영이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성민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다. 나영 자매님,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말했잖아요. 이게 당신의 힘든 일이라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가진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성민 자동차 수리점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도를 구하러 왔고 성민은 기꺼이 도와주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나영이는 고향에서 몇 달간 일한 후 오랫동안 간직해 온 개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나영이 성민을 찾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민 씨, 저는 마을에 서점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 카페를 당신의 자동차 수리점과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수리하러 오는 모든 손님이 제 카페에 와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씨는 놀랐지만 곧 그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해 봅시다. 두 사람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영 씨의 서점 카페가 성민 씨의 자동차 정비소 바로 옆에 문을 열게 되었다. 이곳은 고객이 기다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성민과 나영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들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동료가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나누고 지원하는 법을 알면서 이룬 노력, 친절,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영이의 북카페가 문을 연 뒤 성민이의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 작은 구석은 훨씬 더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들르는 것뿐만 아니라 카페에 들러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책을 몇 페이지 넘기거나 그냥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금세 그 지역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영이가 가게의 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성민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 부끄러워하며 서서 잠시 더듬거리다가 나영 씨, 이거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영은 놀랐지만 다시 밝게 웃었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고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누군가를 돕는 것이 때로는 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민은 재밌는 손님들, 까다로운 자동차들,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영 씨는 카페의 첫 손님과 마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는 기쁨, 그들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공유합니다. 어느 날 나영은 놀라운 제안을 한다. 성민 씨, 제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면 수리점과 카페를 홍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은 약간 놀랐지만 곧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언니. 하지만 어떻게 정리할까? 간단해요. 가게에서 장식과 간식을 준비할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구역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성민은 흥분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축제 기간 동안 장소를 마련하는 일까지 신속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축제는 주말 아침에 열렸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나영은 풍선, 테이프, 책 전시 테이블 등을 이용해 카페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성민 씨는 자동차 수리점 밖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오일 점검, 타이어 공기 주입, 일반적인 사소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영은 손님들에게 직접 물을 따라 주었고 성민은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느라 바빴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작은 자동차 수리 키트, 좋은 책, 자동차 수리 할인 쿠폰 등의 상품을 놓고 벌이는 행운권 추첨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느 노인이 1등상인 자동차 무료 수리 쿠폰을 얻었을 때 행사장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 작은 거리 모퉁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와 공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영은 성민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성민 형, 보셨나요? 작은 꿈에서 이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 위대한 것을 창조했습니다. 성민은 웃으며 맞아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 모든 일은 제가 길가에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걸 도와드린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날의 운명적인 만남이 성민의 삶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친절과 나눔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두 사람을 묶어 두었다는 것을 둘 다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과 나영은 점차 각자의 직업에 적응해 나갔다. 성민의 자동차 수리점은 점점 더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뛰어난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 나영 씨의 커피숍은 그 사람 덕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친절함과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 특히 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골길의 두 작은 모서리는 이제 마을 주민 모두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 후 성민이 그날 마지막 차를 고치고 있을 때 나영이 찾아왔다. 그녀는 흰색 셔츠와 심플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차가운 사탕수수 주스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 잠깐 쉬세요.
사탕수수 주스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말하며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성민은 오래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영을 고맙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나영아. 너는 항상 사려 깊어.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마을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며 근처 밭에서 익은 벼 냄새가 실려왔다. 나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 씨, 고향을 떠나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더 큰 도시, 더 많은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요. 성민은 놀랐지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고향은 제가 시작한 곳이자 평생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도시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는 여기서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맞아요. 행복을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의 변화를 느꼈다. 자유를 찾아 도시를 떠난 나영 씨는 이제 이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합니다. 어느 날, 성민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자동차 수리점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러 왔고, 마을의 아들이 그토록 성공을 거둔 것을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영이가 먼저 도착했는데, 축하합니다 성민 영감기라는 글이 적힌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축하 속에 섰고,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성과는 모두 나영 씨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군중이 점차 흩어지자 나영이 다가와서 미소를 지었다. 성민 씨, 내가 말했잖아요. 자신을 믿는 한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성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나영 언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꿈도 못 꾸는 건설 노동자일 뿐이었을 거예요. 나영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틀렸어. 난 그저 동행자일 뿐이고, 꿈을 이룬 건 바로 너야. 그 이후로 성민과 나영의 삶은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동반자로 지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성민의 이야기는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출발점이 무엇이든 노력과 인내,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과 나영의 삶은 계속 바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강해진다. 둘은 단순히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친한 친구로 지내며 항상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공유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영이 카페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성민이 갑자기 신선한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지만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나영 씨, 오늘 식당이 붐비나요? 그는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평소와 마찬가지야. 형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성민은 심호흡을 한 뒤 꽃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는 나영을 바라보며 진심이 담긴 눈으로 말했다. 나영아,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하고 싶어. 네가 나타난 이후로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
네가 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살 때 인생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살짝 깜박였다. 성민은 계속해서 말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성민의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나영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고 가슴 속에 깊은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행복하면서도 감정이 담긴 것이었다. 성민 선생님. 당신의 진심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난 날부터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나도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성민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마치 그의 가슴 속 불처럼 빛났다. 두 사람은 이 순간부터 서로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삶의 지지자로서 서로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민과 나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수리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은 더 많은 젊은 근로자를 교육하고 경험과 전문적 가치를 전수합니다. 나영은 카페를 작은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둬서 교환과 지역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년 후, 그 작은 거리 모퉁이는 그 시골에서 성공과 친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감의 원천으로 들려줍니다. 출발점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의지와 나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민과 나영의 이야기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친절, 나눔, 믿음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했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민 씨, 우리는 의지와 노력이 아무리 어려운 출발점이라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성공의 문은 언제나 열릴 것입니다. 나영이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가치를 봅니다. 작은 행동, 진심 어린 격려의 말도 다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행복은 큰 일이 아니라 단순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삶을 밝게 하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